자, 저는 빈트 사이드로드 DLL 사이드 로딩을 이용한 EDR 우회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슬라이드가 조금 많아가지고 주의사항, 레퍼런스, 크레딧 그냥 한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우회는 자동 방지 우회를 읽었습니다. 이게 또 뭐가 EDR 솔루션 우회냐, 뭐 탐지가 우회냐, 텔레메트리까지 우회냐 되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자동 방지 우회만 우회라고 제가 그냥 일컫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C 가이더이라는 분께서 또 만든 Let Loader 그리고 More Impacted Examples라는 프로젝트에서 좀 차용을 했기 때문에 레퍼런스와 크레딧을 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아마 현직에서 모의 해킹 아니면은 레드팀 둘 다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내주시는 프로젝트나 그런 이제 툴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저도 많이 챙겨보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깃허브나 아니면 트위터, 요 분 팔로우 하시면은 되게 재밌는 이런 툴들을 많이 드랍을 하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도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초이라고 하고요. 모이에커고요. 지금은 한 2, 3주 정도 지금 일을 쉬고 있는데 이사를 하느라 어쨌든 모이에커고 그리고 워너비 레드팀하고 레드라쿤 운영진이자 레드팀.com 메인터헤이너입니다. 수요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 정리를 마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슬랙으로 Hey Choi 이게 이제 날라오게 됩니다. 이 메시지로 제 이제 직장 동료분께서 이제 보내신 메시지였는데 이제 저희 회사는 No Hello Policy이기 때문에 Hey Choi를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바로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슬랙 뭐 디스코드도 마찬가지지만 슬랙 왼쪽 아래에 이제 Christina is typing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나오는 순간 굉장히 재밌는 일이 오후 4시 30분에 펼쳐지겠구나. 바로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문제가 뭐냐? 이제 이분께서 내부망 모의 해킹을 하고 계셨어요. 내부망 모의 해킹을 하면서 이 고객사에서 VDI라고 해서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 VDI 머신들이 막 수백 대, 수천 대가 이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 이제 이분께서 발견하신 거는 이 VDI 머신들의 로컬 관리자 비밀번호가 재사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셨습니다. 이 VDI 머신이라는 거는 직원들이 잠깐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싶을 때 회사에서 이제 VDI 머신을 키면은 데스크탑 환경이 뭐 2시간, 4시간, 8시간 이렇게 사용하고 바로 꺼지고 딱 이제 이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켜지는 모든 머신들마다 로컬 관리자 비밀번호가 다 재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분께서 그런 이제 취약점을 찾아내신 거죠. 이건 이제 골든 이미지랑도 관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메인 관리자 중 하나가 VDI 머신을 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분도 어쨌든 사람이고 직원이니까. 그래서 이 VDI 머신 중에 하나에 이제 인터랙티브 로건 세션을 구축을 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내부망 모의 해커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차피 VDI 머신들의 로컬 관리자 권한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비밀번호가 재사용돼서 이 VDI 머신에 우리도 인터랙티브 로건 세션을 구축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이제 원격 코드나 명령어를 수행을 해서 뭐 다양한 오픈 소스 툴로 lss.exe라는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덤프를 하면 그 안에 도메인 관리자의 NT 해시가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냥 패스더 해시만 하면은 사실상 도메인 관리자 계정을 장악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도메인 장악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저한테 슬랙 메시지를 보냈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픈 소스 툴을 다 때려박아도 이놈의 EDR 때문에 지금 LSS 덤프를 내가 할 수가 없다. 이 EDR 솔루션을 우회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EDR 솔루션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업계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크라우드스트라이커나 falcon 이런 것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for Endpoint, MDE라고 해가지고 유료 버전이 디펜더죠. 그리고 뭐 센티널1, 트레일릭스, 뭐 카본 블랙 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EDR 솔루션들이 한 5년, 6년, 7년 전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EDR 솔루션들이 옛날에는 탐지를 많이 하고 자동 방지가 조금 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다? 우리가 모의 해커로서 들어가서 오픈 소스 툴링을 사용을 해도 탐지가 되되 자동적으로 방지는 안 하니까 적어도 이 오픈 소스 툴을 실행하기는 해주니까 그냥 실행하고 저희는 뭐 그냥 할 일 하면 되는 거죠. 뭐 취약점 찾고 이러면 되는 건데
요즘에는 탐지도 하고요. 자동적으로 방지도 꽤나 빡빡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망 모이해킹을 할 때 특정 호스트를 장악을 하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LSS 메모리도 덤프를 하고 DPAPI, 커버로스 TGT 이런 거를 이제 덤프를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일반적으로 명령어를 수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후속 공격 툴을 실행을 한다던가 요런 이제 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요런 이제 툴들을 EDR 솔루션들이 다 기본적으로 자동 방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회를 하기 위해서 뭐 난독화, 뭐 아니면 로더 사용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요 직장 동기분께서 하셨던 모든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시도가 잘 안 먹힌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탐지를 하고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는 모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자산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죠. IP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몇 가지 유추는 해볼 수 있겠죠. 얘네가 우리 이제 오픈 소스 툴을 어떻게 탐지하고 어떻게 방지하는가. 예를 들어서 임팩트 스위트에 이제 WMI exec.py라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요 스크립트를 어떻게 탐지할까? 요렇게 네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WMI exec 파일을 사용을 하면은 어쨌든 공격자 머신에서 이제 타겟 머신에다가 접속을 한 다음에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거니까 접속하는 포트들 WMI를 이용을 하니까 135, SMB를 이용을 하니까 445로 이제 커넥션이 그 세션이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세션이 구축된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포트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되게 높은 포트 레인지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명령어를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후속 툴들을 이제 로드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적인 거를 보고 탐지나 방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WMI를 이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WMI PRVSE.exe라는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WMI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자동적으로 타겟 박스에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이후에 WMI exec는 오픈 소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뜯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WMI exec의 소스 코드를 뜯어보면은 이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cmd.exe 그리고 /q/c라는 하드 코딩된 이 argument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 argument들 를 탐지를 해서 이제 찾아낼 수도 있겠죠. WMI exec는 무조건 cmd.exe/q/c고 그 다음에 PowerShell, exec bypass, no-op, techw hidden이구나. 이런 게 이제 다 하드 코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식 프로세스 관계입니다. 이 WMI exec을 그냥 순정 상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이 타겟 박스에 WMI PRVSE.exe라는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 그 아래 자식 프로세스로 CMD, 그 아래 자식 프로세스로 PowerShell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WMI PRVSE, CMD, PowerShell 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이 프로세스 트리를 보게 되면은 이 관계를 보고도 공격자들이 WMI exec 파일을 사용을 했구나라는 거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탐지와 방지하는 방법에는 맨 마지막에 실행되는 페일로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mimikat's.exe라든지 뭐 nanodump.exe라든지 이런 페일로드들이 이제 메모리상의 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 스캔을 떠가지고 이제 이 최종 페일로드를 잡아내서 WMI exec이 실행이 됐다라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EDR 솔루션들이 탐지와 방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공격자 입장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요 네 가지 방법이 있었으니까 요 네 가지 방법을 저희가 우회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죠? 일단 아까 전에 하드 코딩된 프로세스 아규먼트 뭐 /q /c 뭐 exec bypass 이런 이제 프로세스 아규먼트들은 난독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위치를 바꾼다거나 또 다른 아규먼트를 쓴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우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부모 자식 프로세스 트리가 있다면은 그거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parent PID, parent process ID를 스푸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prvse.exe였으면은 cmd.exe가 이 부모 프로세스가 이게 아니라 다른 부모 프로세스가 되도록 바꿀 수도 있겠고요. PowerShell.exe의 부모 프로세스가 cmd.exe니까 이게 아니도록 뭐 PowerShell.exe는 뭐 warfault.exe에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부모 프로세스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PPID 스푸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페일로드가 그냥 일반적인 mimikatz.exe 이런 게 아니라 이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페일로드를 실행을 하는 프로세스 인젝션 로더를 만든 다음에 그 로더에다가 뭐 인젝스 스컬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페일로드 암호화라든지 아니면 쉘코드화 이후의 암호화라든지 뭐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우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귀찮죠. 그죠? 이거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이걸 언제 하고 그죠? 나 30분 있다 퇴근해야 되는데, 물론 농담이고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디스크에다가 페일로드 드랍하고, 그죠? 뭐 로더 드랍하고, 다 드랍한 다음에 그냥 DLL 사이드 로딩 하면 안 되나? 살짝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DLL 사이드 로딩이 뭔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잠깐 알아볼 거고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게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었고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인으로서 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분 일을 도와주다가 내 일을 못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좀 되게 안 좋은 거니까 시간이 없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DLL 사이드 로딩으로 개인적으로 EDR 솔루션들을 실제로 우회를 자주 해봤기 때문에 이 기법이 먹힌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DLL 사이드 로딩은 기본적으로 자동 방지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EDR 솔루션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자동 방지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어렵고 탐지는 근데 쉬워요. 네, 물론 탐지도 그렇게 쉬운 것까지는 아닌데 자동 방지에 비해서 탐지는 쉽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 해킹에서 중요한 거는 모의 해킹은 레드 티밍이 아니기 때문에 탐지가 되던 말거는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이미 모의 해킹을 하고 있는 거는 뭐 블루 팀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 페일로드가 탐지가 됐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실행만 되면 돼요. 자동 방지만 우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성과 스케일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EDR 솔루션 우회에 좀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주 옛날부터 이제 EDR 솔루션 우회 어떻게 하냐, 뭐 로더 하나 만들어 달라, 뭐 페일로드 난독화 한번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슬랙으로 메시지를 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물론 수동으로 페일로드를 제작을 해줬고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내 일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말고 팀원 전체가 그냥 소위 얘기해서 딸깍 해가지고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이제 자동화 페일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툴을 만들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추워가지고 창문 좀 닫겠습니다. 한 10초만 있을게요. 네. 오늘 좀 춥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DLL 사이드 로딩이다 뭐다 이제 많이 얘기는 했는데 DLL 사이드 로딩에 관련된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은 살짝 넘어갈 겁니다. 많은 이제 redteam.com DLL 사이드 로딩이라고 치면은 구글에 바로 이 DLL 사이드 로딩에 관련된 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바람이 초이님의 열정을 뚫었다. 네, 그러게 원래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열정이 너무 많아서 네, 추운 것도 잊고 막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진 않나 봅니다. 취직하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그죠? 네. 다시 다음 주에 또 일을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DLL 사이드 로딩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럴 수는 없고 제가 redteam.com에다가 오늘 아침에 또 업데이트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redteam.com DLL 사이드 로딩 치시면은 되게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은 윈도우에서는 프로그램 실행 시에 프로그램이 필요한 DLL을 로드를 하도록 그 리스트를 적어 놓는 이제 Windows Side by Side Manifes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의 형태는 XML 파일이고요. 근데 원래는 이 XML 파일에다가 DLL, 그러니까 이 DLL만 내가 로드를 해라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DLL의 이름, 버전, 해시, 그리고 이제 DLL이 코드 서명된 그 공개 키 토큰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싹 다 적어놔서 딱 요 DLL만 로드를 해라고 이제 써놓은 그 리스트가 있는데 그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 명시적으로 이런 DLL과 관련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윈도우 운영체제의 이제 DLL search order에 따라서 DLL을 윈도우 운영체제가 그냥 알아서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LL 이제 하이제킹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공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서 이제 DLL 하이제킹이 일어나는 거죠. 원래는 이제 매니페스트에 정확히 이 DLL만 로드해라고 써놔야 되는데 그걸 안 써놨으니까 DLL 서치 오더를 이용을 해서 공격자의 가짜 DLL이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 어태치 혹은 로드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로드가 되면서 공격자는 뭐 어태치와 동시에 공격자 코드를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프록시 그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록시 함수를 실제 프로그램이 이제 트리거를 할 때 뭐 공격자의 코드를 실행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격자의 가짜 DLL이 실제 프로그램에 로드가 되고 공격자의 쉘코드 혹은 페일로드가 같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이 어쨌든 DLL을 로드를 했으니까 이 실제 DLL에 이제 exported 함수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공격자 DLL은 그냥 리다이렉트 처리를 해줘가지고 실제 DLL에 exported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DLL 서치 오더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게 있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정확히 이제 둘이 완벽하게 이제 직접적인 관계는 있지는 않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DLL 서치 오더보다 매니페스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DLL 서치 오더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DLL 서치 오더도 뭐 한 6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최상단 우선순위에 있는 이 서치 오더 어떤 DLL을 윈도우 운영체제가 이제 로드를 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실제 실행하려는 실행 파일 프로그램과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DLL이 먼저 로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가 실행 파일과 가짜 DLL을 같은 디렉토리에 넣고 이 실행 파일이 Windows SXX, 그 Windows Side by Side Manifest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격자의 DLL이 먼저 로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뭐 이거는 이제 DLL 사이드 로딩에 관련된 기술적인 개념이었고 제가 만들고 싶은 툴은 무엇이냐? 제가 만들고 싶은 툴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팀원들 아무한테나 내 툴을 줬을 때 그 툴이 실행하고 싶은 P 바이너리나 닷넷 어셈블리가 있죠. 후속 공격을 위해서 뭐 미미캣츠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루비우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나노덤프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 후속 공격에 필요한 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툴을 이제 제 툴에게 줬을 때 제 툴은 그 툴을 받고 그 바이너리를 쉘코드로 만든 다음에 암호화를 해서 암호화된 쉘코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 내가 DLL 사이드 로딩을 실행할 실행 파일을 또 지정을 해줘야겠죠. 이 DLL 사이드 로딩에는 어쨌든 간에 이 실제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이 실행 프로그램도 지정을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사이드 로딩이 될 가짜 DLL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 가짜 DLL도 컴파일을 해줘야겠죠. 제 툴이. 그리고 가짜 DLL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가짜 DLL에다가 이 코드 서명도 해야 됩니다. 코드 사이닝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가짜 DLL, 이 DLL 사이드 로딩이 될 실행 파일, 그리고 암호화된 쉘코드, 이렇게 지금 파일이 3개가 있잖아요. 그 3개를 싹 다 묶어가지고 zip으로 그냥 압축 파일 하나에다가 그냥 싹 다 넣어버리면 되게 편하겠죠. 그리고 그 zip 압축 파일을 대상 호스트에 전송을 한 다음에 압축을 해제를 하고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해서 DLL 사이드 로딩이 실행이 되면은 암호화된 쉘코드가 DLL 사이드 로딩을 통해서 실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작을 해야겠죠. 네, 바이너리에서 쉘코드, 그러니까 쉘코드화 시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대신에 다행인 점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도넛이라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The Wover이라는 분인데, 그리고 요 분이랑 이제 Fuzzy Security라고 이제 두 분이서 만드신 건데, 그리고 아마 한 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만드신 도넛이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이 도넛이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mimikatz.exe를 주면은 그 mimikatz.exe를 쉘코드로 만들어 줍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겠죠. 두 번째 단계는 만들어진 쉘코드를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 암호화에서는 저는 XOR, RC4, AES 뭐 세 개를 다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제 가장 간단한 XOR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뭐 XOR 암호화 간단하죠. 하나의 이제 파일을 가지고 키를 준 다음에 이제 암호화를 한 아웃 파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도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겠죠. 세 번째 스테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DLL을 우리가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DLL은 C나 C++로 만들잖아요. 물론 다른 이제 뭐 언어로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와 C++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DLL로 컴파일이 될 C 양식 파일을 제작을 해야 되고 그 파일을 제작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뭘 업데이트 해야 되냐?
이 DLL 파일이 읽어올 이 암호화된 쉘 코드의 파일 경로를 업데이트를 해줘야겠고요. 그리고 이 제 툴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준 그 암호화 복호화 키 있죠. 네, 그 복호화 키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툴을 사용을 할 때 이 키로 암호화를 해줘, 복호화를 해줘라고 하면은 그 키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요 이제 C나 C++ 파일을 이제 컴파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파일 경로는 그 exe의 DLL search order를 미리 알고 설정하는 건가요? 파일 경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일 경로는 어차피 DLL search order는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공격자의 가짜 DLL을 이제 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설정을 해줄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하는 파일 경로는 쉘코드의 파일 경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DLL 자체가 실행이 될 때 혹은 로드가 될 때 공격자가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이 암호화된 쉘코드를 파일 디스크에서 불러와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호화된 쉘코드의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내 공격자의 암호화된 쉘코드가 있으니까 이 파일을 불러와서 그 파일을 실행을 해줘. 라는 뜻의 이제 DLL을 저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DLL이 만들어졌으니까 코드 컴파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minGW로 컴파일을 하고요. OSSL 사인 코드라는 이 툴이 있습니다. 그 툴로 이제 코드 서명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만들어진 파일들을 모두 다 C 파일로 이제 싹 다 압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파이썬 코드를 보면 되게 쉽죠. 사실상 다른 그냥 툴들을 그냥 사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 툴들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 이제 뭐라고 하죠? 파이썬은 뭐 글루 랭귀지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풀처럼 이제 붙이는 거죠. 네, 옛날에 그 색종이 잘라가지고 풀로 이렇게 막 붙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zip 파일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를 전송을 하고 압축 해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야겠죠. 네.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IC 가이드 분께서 만드신 DLL exec proxy 파일을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압축 파일을 전송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이제 파워쉘을 이용을 해서 압축을 이제 해제를 해줍니다. expand tag archive라는 이 cmdlet, 파워쉘 cmdlet을 이용을 하면은 압축 해제가 되거든요. 그 압축 해제가 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되게 말이 많았는데 데모를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 데모가 좀 더 깔끔하게 좀 보이면 좋을 텐데 얼마나 깔끔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윈도우 10이고요. 가장 이제 최신식으로 업데이트가 된 윈도우 10이고 윈도우 디펜더는 어쩔 수 없이 무료 버전의 디펜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EDR 솔루션이 홈랩에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데모를 찍기 위해서 네, 한 3일 전에 2월 28일 날 이제 찍은 거고요. 업데이트는 다 됐고요. 그리고 윈도우 디펜더, 리얼타임 프로텍션, 클라우드 딜리버리 프로텍션, 템퍼 프로텍션 셋 다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툴을 한번 사용을 해야겠죠. 이 툴에서 나는 미미캣스라는 최종 페일로드를 쉘코드를 만들 거고 그 쉘코드의 이름은 image02.png라는 쉘코드가 될 거고 암호화되는 키는 레드라쿤이라는 암호화 키 그리고 복호화 키를 사용을 할 거다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미캣의 이 파라미터는 이제 sec url sa logon passwords라고 해가지고 이제 ls.exe 프로세스에 이제 메모리를 덤프를 하는 그런 이제 파라미터들을 지정을 해줬고요. DLL 사이드 로딩을 할 거는 이제 disk snapshot.exe라는 요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실행 파일은 롤베스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윈도우를 사용을 하고 계시면은 C Windows System 32에 가면은 이 disk snapshot.exe라는 파일이 무조건 있습니다. 네, 뭐 윈도우 뭐 언제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 11을 사용하시면 이 파일은 무조건 이 실행 파일은 무조건 있어요. 근데 이 실행 파일이 DLL 사이드 로딩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이 C++ 템플릿 파일까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도넛을 이용을 해서 쉘 코드로 변환을 해주고요. 쉘 코드를 암호화를 해주고요. 세 번째로 이제 템플릿 파일, 그 DLL로 컴파일이 될 C나 C++ 파일에 이제 소스 코드로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파일 경로랑 암호화 복호화 키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업데이트 해주고요. 컴파일 해주고요. 그리고 코드 서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zip으로 싹 다 묶은 다음에 최종 zip 파일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dll exec proxy.py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 파일 시스템에다가 zip 파일을 전송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요. uploading zip 파일, 그리고 압축 해제를 하죠. extracting zip file from remote host. 그리고 다 압축 해제가 됐죠. 지금 압축 해제가 되고 디스크 snapshot.exe를 실행을 해서 DLL 사이드 로딩이 됐고, 그 DLL 사이드 로딩으로 인해서 mimikatz.exe가 실행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NT 해시와 커브로스 평분 비밀번호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윈도우 디펜더는 조용합니다. 딱히 검출된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버전의 윈도우 디펜더로 제가 엊그제 이제 데모를 찍은 거고, 실제로는 이제 실무에서는 EDR 솔루션들을 상대로 그래도 업계에서 좀 잘 알려진 EDR 솔루션들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자동 방지 우회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아까 디스크 스냅샷.exe는 이제 윈도우에 자동적으로 있었던 롤베스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원드라이브 업데이터.exe라는 실행 파일이 또 있습니다. 근데 얘도 DLL 사이드 로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드라이브 업데이터.exe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실제로 만든 실행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실행 파일과 가짜 DLL과 암호화된 쉘 코드를 이제 같이 보내가지고 이제 DLL 사이드 로딩을 할 수도 있죠. 네, 요게 이제 디펜더 그 방어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 엔드포인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됐네. 이거는 실제 실행 파일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개발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DLL 사이드 로딩을 조금 찾기 어려워 하십니다. 물론 이제 찾는 방법도 다 있어요. ETW, TLR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찾는 방법이 다 있는데 이제 DLL 사이드 로딩은 그래도 찾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인터넷 뱅킹을 다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쓰는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보안 프로그램 한 8개를 깔라고 하더라고요. 네, 공동인증서나 키로깅, 보안, 머시기 해가지고 한 8개를 깔래요. 어이가 없어서 가상 머신을 켰죠. 가상 머신을 켜고 한 8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왼쪽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보안 프로그램 8개를 깔면서 지금 내 가상 머신에 수십 개의 exe 파일이 설치가 됐는데 그중 하나는 DLL 사이드 로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 명이나 이제 솔루션 이름을 제가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그중 하나가 실제로 이제 DLL 사이드 로딩이 되더라고요. 보안 프로그램을 오히려 상대방 그 엔드포인트에다가 보내가지고 DLL 사이드 로딩을 시켜버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것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실무에서 사용을 했을 때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몰라서 실무에서 사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쨌든 데모는 다 보여드렸고 참고로 제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팀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실무에서 수십 명 혹은 어떤 경우에는 수백 명이 사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의존성 지옥이 있잖아요.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 설치해야 되는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제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minGW나 도넛이나 아니면 OSSL 사인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되게 다양한 그런 툴들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깔끔하게 이 의존성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도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커 빌드, 도커 런 하면 이렇게 두 개만 그냥 딸깍하면 그냥 모든 의존성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로는 도메인을 당연히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빈트 사이드 로드를 직접 이용을 해서 제가 직접 이용을 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다양한 EDR 솔루션이 우회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다 100%는 아니겠지만 웬만한 거는 이제 탐지는 해요. 근데 자동 방지는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이제 이제 공개 버전과 그 개념 증명용 이제 코드를 빈투 사이드 로드라는 제 GitHub에다가 올렸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물론 이거는 개념 증명용을 올린 거예요. 제 이제 프라이빗 버전 그 비공개 버전은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념 증명용 코드는 제가 진짜 그 금, 토, 일 이제 3일 동안 굉장히 이제 허접하게 만든 그 버전인데 어쨌든 뭐 개념은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블로그 글도 작성을 해서 저번에 이제 레드라쿤 그 채널에다가 블로그 글도 같이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프레젠테이션 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 물론 뭐 DLL 사이드 로딩에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것들 뭐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실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안 공부나 뭐 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대회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뭐 자격증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무한으로 삽질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자동화 툴이라든지 스크립트 같은 것도 제작을 해보고 문서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보안 연구와 보안 공부의 가장 기초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그렇지만 저도 이제 CTF를 학생 때도 많이 했고 지금도 조금 많이 하고 있지만 CTF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실생활 보안 문제 해결, 문제 발생, 분석, 해결, 툴 제작, 문서화, 발표 요런 이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보안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잠깐 받고 그리고 뭐 어차피 저희 해피아워 그냥 잡담하는 시간이니까 잡담 좀 하다가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